제가 정말 두 고민해봐야 분한테 정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. 게, 그 재수생이든 지금 초보자시든지 동영상에 너무 의존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쪽에 상담 오시는 분들도 첫 질문이 동영상 있어요?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동영상 공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학원 수업도 해봤고, 그 다음에 인강으로 수업도 해봤거든요. 31회차는 이제 인강으로 했었는데, 인강 하다 보면 시간 때문에 배속을 좀 빨리 할 수도 있고, 늦을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시간 안분 때문에 약간 배속을 좀 높여서 했어요. 빠르게.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책은 봤죠. 강의는 처음 공부하는 분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정도 더 할 수 있는데, 저처럼 재수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있으니까, 저는 변형 문제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문제를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이 문제 풀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, 내가 핵심을 모르고 문제 풀어서 지문만 외워진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. 그래서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문제를 접목시키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은 솔직히 거의 안 봤어요. 책은 그냥 수업할 때 뭐 한번 줄 긋고 뭐 하는 그런 정도로만 끝나고 다시 그 책을 다시 보고 이러진 않았는데, 전부 다 문제 위주로 했거든요. 공시세법이나 뭐 이런 것들도 핵심이 잘 안 잡히던 부분이 문제를 풀면 그 안에 핵심이 다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도움이 되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제가 암기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계속 까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문제를 전과목, 전범위, 예,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는데, 제가 아는 분은 머리가 상당히 좋으신 분이 있어요. 근데 그분은 공부하는 방법이 한 과목을 들면 그냥 완전히 마스터할 때까지 내가 다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한 일주일씩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렇게 풀고 나면 그 당시에는 점수가 한 7, 80점씩 막 나와요. 다 알아. 그런데 그걸 한 과목 떼고 또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서 또 며칠, 또 다른 과목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6과목을 끝내고 나면 앞에는 7과목이, 지금 5과목이 싹 머리에서 사라질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또 떨어지고 지금 사수에 이제 다시 돌입했거든요. 바꿀 필요성이 있어요. 정말. 아니 근데 아무리 그 방법 좀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시더라고요.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떨어질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. 문개비 활용을 좀 많이 한 게, 저는 보통 울산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. 교통편이. 그래서 보통 자기 차를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, 저는 대중교통 이용에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. 강의 듣는 것보다 예, 버스를 휴대폰으로요? 휴대폰으로 문제를 풀고 체크하고, 단 틀린 문제도 다시 그 핵심 요약 다 보고, 그 다음에 내가 맞췄던 문제도 핵심 요약 그 해설 있는 부분까지는 다 보고 갔어요. 한 3, 40분의 이동 시간이 있었는데, 그 이동 시간에 문제를 많이 풀 때는 한 20문제, 25문제 정도 풀 수가 있어요. 어떤 상황에서도 테스트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읽고 찍고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거죠.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시간 활용하는 거. 짜투리 시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셨네. 근데 생각보다. 제가 봤을 때는 합격은 언제 해도 포기 안 하면 다 하거든요. 근데 그게 1년이냐, 2년이냐, 3년이냐 시간 차이인데, 그 좀 간절한 마음도 좀 있어야 되고요. 내가 꼭 이거 합격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, 중간에 하다 보면은 포기를 해요. 1차만 할까? 뭐 이런 내년에 2차 하지 뭐, 이런 식으로 미리 포기를 해버리니까 또 2년 가고 3년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짓을 또 어떻게 해? 진짜 완전히 머리에 찌내릴 정도로 또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요. 그냥 옆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7, 8월 되면 안 되겠어, 나는 그냥 1차만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유혹이 샥 들어와요. 근데 그때 눈 딱 감고 나는 무조건 고,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합격을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마음가짐이 중간에 흔들렸다 하면 낙점할 확률이 높아요. 그렇죠. 끝까지. 야,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그 준비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가슴이 좀 새기면 합격률을 확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럼요. 이런 것 좀 제대로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. 부대표님, 우리 저 문개비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으로서 공부를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는지, 문개비 가장 큰 장점이 뭔지 하나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. 안녕하십니까. 저 문개비 부대표 전전호입니다. 민법책에 보시면 저 닮은 캐릭터 나오실 거예요. 제가 사실 문개비는 이 두 분도 계시지만 쓰시는 형태들이
매우 다양하거든요. 저희들이 만든 의도보다 잘 쓰시는 분도 계시고, 그런데 처음에 만들 때 기준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뭘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알려주는 개인 과외 교사,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. 저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문개비 문제를 풀 때는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는데 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치는 모의고사 있잖아요. 그거 칠 때마다 내가 이거 진짜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공법은 최고 마지막 9월달에 모의고사 칠 때까지 가락 맞았어요. 근데 또 문개비에서는 치면 그럴 한 수도 7, 80점씩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. 이거 실전에서는 제가 75점 나왔던데 이제 그만큼 문제에 좀 많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도 그렇고 조금 함부로 이야기하면 학원은 좀 상술이지 않을까, 특강들을 하면. 진짜 특강은 내가 부족 부분을 조금 보완한다는 걸로 가야지. 그 특강에 목매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. 하나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, 30회차, 31회차에 두 분 시험 치신 거 있잖아요. 모의고사. 모의고사? 예. 사이트에서 하는 모의고사? 네. 그 점수 우리 사이트에 공개해도 됩니까? 그래요? 괜찮습니다. 괜찮아요? 예. 자신 있으신가 보네. 아니요. 좀 부끄럽긴 한데. 아마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네. 중에 하나가 예. 이겁니다.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. 네. 예. 내가 이 정도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?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. 그렇죠. 제일 그래서 궁금하죠. 저희들이 있으니까. 파이널로 이제 목표하고 있는 거는 어떤 지표를 만들어서 이 정도면 당신의 합격률은 몇 프로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. 숫자로 정량화시켜서. 해야 할 공부는 많고 어제 한 거 다 까먹고 문제는 어려워만 가고 책값은 또 들어가고 해야 할 공부는 많고 어제 한 거 다 까먹고 문제는 어려워만 가고 책값은 또 들어가고 똑같은 문제만 풀면 실력은 그대로 문개비로 변형 문제 풀어봐야지 틀린 문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개념이 내 머리에 저장 해야 할 공부는 많고 어제 한 거 다 까먹고 문제는 어려워만 가고 책값은 또 들어가고 해야 할 공부는 많고 어제 한 거 다 까먹고 문제는 어려워만 가고 책값은 또 들어가고 세상에 너무 많은 강의와 교재. 어떻게 공부해야 나을 것 같지? 공인중개사 문제풀이 전문 사이트. 문개비로 와봐. 고민하지 말고. 그러면 좀 더 분발하세요. 요 정도 하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유지하세요. 요런 것 좀 가이드를 좀 정확하게 주고 싶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은 디지털로 다 잡혀져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좋겠는데 두 분한테 공개적으로 여쭤본 이유는 그것도 일종의 개인정보잖아요. 네. 그래서 사실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. 음. 그래서 이런 걸 활용해서 그런 기준점을 잡는 그런 작업들을 한번 해볼까.